희망과 꿈을 가지고 프론티어 정신 가지고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키워드가 프론티어. 네, 맞습니다. 네, 그건 것 같네. 계신 분들을 이해하고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닙니다. 은하수호당 은하수호당. 네, 아유 뭐 그런.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 이렇게 모시기 되게 어려운 분들이세요. 낮에는 일하시고 바쁘시기 때문에 또 주말엔 또 지역에서 뛰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준비하고 계시기 네. 때문에 금요일 밤 이 시간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저희가 모였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청소의 프로라고 하는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이냐면은 고독사나 쓰레기집, 화재 현장 같이 좀 더럽고 어렵고 힘든 그런 현장에 들어가는 특수 청소를 현재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 경제 활동을 바탕으로 선거에도 좀 출마를 하고 하는 정치 활동 병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일을 하시는 대표님이십니다. 우리 밴댕TV님께서 의원님 야수들 사이에 끼이셔서 더 작아 보이십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댓글이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옆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편에 있는, 제가 보기엔 오른편에 있는 의원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대구에서 유세연설을 할 때 정말 인상 깊게 뵌 분입니다. 사회를 얼마나 잘 보시던지 나 사실 그때 막 이렇게 끌어오르게 만드는 능력이 있으셨다. 네. 그래서 오늘의 방송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우리 오영준 구의원님이십니다. 지금 현재 대구 북구의 구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허은하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관계자가 되고 싶은 청년 정치인,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대변인을 맡고 있고요. 대구광역시 북구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영준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제가 Q&A, OX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정치인이 지금 정치의 기득권 구조를 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지금 이거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O입니다. 네. 두 분 다 같은 생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들어봐야겠죠.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겼어. 이기신 분이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결국에는 정치라는 게 네. 국민들의 신임을 얻어서 권력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건데, 마음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그게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기득권이라는 게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 국민의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청년 정치인들도 반드시 필요한 게,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인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는 있어야 된다. 경제활동 배기는 돼야 된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가 정치를 하는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인생에서 본인이 열심히 잘 구현해 나가고 그 목표와 인생이 똑같은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은 되게 쉽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기득권이야 국민의 마음을 얻는다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 또한 어렵고 더럽고 힘든 특수 청소를 하면서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삶을 개척해 나가자 이런 말을 하고 다니고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이라 하는 것도 언제든지 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다들 말씀을 잘하시네요. 이제부터 시간이 되도록 해야 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이제 기득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하죠. 이제 사실 레토릭처럼 많이 쓰는 단어긴 한데 스스로 기득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과연? 난 기득권 같아. 그거 되게 네. 똘레랑스가 되게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자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관념적으로 통용되는 단어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 자원의 재분배가 굉장히 평등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공감하는 공감대가 그렇죠. 충분히 형성이 돼 네. 있다고 보고요. 젊은 정치인이 기득권을 깰 수 있을까라고 기득권에 대한 정의를 해봤고, 그럼 젊은 정치인이 왜 필요할까? 전에 기득권을 왜 깨야 되느냐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기득권이라는 거의 사전적 정의가 특정한 자연인 또는 법인이 이제 그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사실은 그 기득권에 대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인정하죠. 보수 진영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까지의 이제 현실이 모여서 이제 이상을 향해 가는
가장 그 마지막 지점이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프론티어 그 지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기득권을 깨야 한다는 전제는 보수 진영에 안 어울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기득권을 왜 깨야 되냐라고 다시 이제 물어본다면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이제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내가 언젠가는 약자의 편에 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약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약자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때 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이 사회 제도나 시스템이 잘 정비가 돼 있고 굉장히 그 평등의 가치를 둔 제도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가치와 제일 잘 맞는 정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다시 이제 돌아와서 젊은 정치인이 기득권을 깰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기득권을 깨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득권을 가진 사람을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그렇죠. 이제 앞서 말한 전자가 이제 개량이고 뒤에가 개혁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잖아요. 근데 시간은 흘러가요. 이거는 시간은 흘러가고 모두는 죽음을 향해 가는데 젊은 정치인들이 많아지면은 물리적으로 이제 기득권이 깨질 수밖에 없다. 기득권 구조를 느꼈던 어떤 순간들이 있었나? 힘들었던 어떤 구체적인 순간. 기득권 정치의 순간들을 느꼈던 걸 30초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30초 어렵네요. 1분? 예. 저는 당연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고위원을 출마하려면은 좀 공천 아닌 공천이 뭐냐면 소통관을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인정해주지도 않는데 또 어떻게 최고위원 전국 단위 선거에 나와?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런 역시 근데 소통관은 국회의원만 잡아줄 수 있단 그렇죠. 말이야. 그게 좀 벽이 내가 잡아줬었잖아. 네네. 네. 그런데 자기네들은 안 잡아줘. 네, 그렇죠.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끼어드는 사람은 아닌데 너무나 네, 말씀하십시오. 저도 이준석에 대해서 비판적. 아니요, 저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네, 기득권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죄송합니다, 대표님 계속하십시오. 뭐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당연히 벽을 느꼈죠. 그런데 그런 벽도 결국에는 뛰어넘고 어떤 방식으로 설득해내고 뛰어넘는 게 하나의 청년 정치인으로서 역할이고 이 국민들이 청년들을 보는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너무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어쩔 때 어느 순간 느끼셨어요? 많이들 느끼죠. 보통 뉴스 볼 때 많이 느끼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뭔가 내 가치와 상반되는 현상들이 이제 뉴스 현장에선 벌어지는데 정작 이제 거대 정당에 몸담고 있는 저도 제 의지대로 뭔가 할 수 없을 때 도대체 이 현상을 이제 본인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혹은 집단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사소한 것으로 다시 돌아와서 저도 이제 의정 활동을 할 때 예를 들면은 같은 구의원인데 이제 연배가 많으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일하는 방식 그리고 제가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공무원분들이랑 일을 할 때 한마디를 제가 드리거나 업무 협조를 구하더라도 방식이 완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제 되게 거대 담론의 기득권부터 사소한 곳의 기득권까지 항상 이제 깨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결국엔 제가 뭐 잘나서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젊음과 미완성이라는 이제 그런 무기가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치. 지금 우리 대한민국 종이접기 선생님이 지금 많은 질문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말하는 기득권이라는 게 어떤 기득권을 말하는가 그래서 각자 느끼는 기득권이 뭔지를 한번 들어본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국회에 소통관을 잡아줄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이었다. 권한이 있어서 나는 소통관에 서고 싶은데 못 서는데 기득권들이 이렇게 후보로 나가는 사람에게 좀 자리를 양보해주면 얼마나 좋아? 좀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거고 지금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구의회, 그러니까 의회에 갔었을 때도 지금은 나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같은 구의원인데도 나이에 따라서 기득권을 좀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 방식을 그래도 예의가 있으려면 대구 또 이게 또 예의의 도시 막 이런 거잖아. 사실 제가 더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대구에서 민주당으로 활동을 하면서 항상 이제 저희는 비판을 하고 견제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실제로 정책을 수행하는 그리고 이제 수행할 능력이 있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많이 사실 부러워요. 대구에서는. 근데 그만큼 이제 경쟁을 이제 시켜달라라고 대구 시민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죠. 경쟁이 있어야
이제 그렇지. 경쟁력이 제고가 되니까. 기업에서 느끼는 그런 비슷한 거네. 맞습니다. 똑같이 경쟁. 뭐 어느 대학 나왔다, 뭐 했다에 따라서 이렇게 기준에 따라 하지 말고 네. 내 출신이 어딘지 보지 말고 그렇습니다. 같은 구의원으로서 봐달라. 맞습니다. 그 얘기죠. 네. 그 약자를 봤을 때도 저는 지금 제가 강자입니다. 여기선 제가 기득권이죠. 내가 막 말을 이렇게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기득권인데 이 기득권이 어떻게 통제를 하고 아니면 기득권이 어떻게 소통을 잘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가 뭐 좀 달라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청년 정치인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이것도 짧게만 부탁드립니다. 청년 정치인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근데 사실 다음 질문에서도 이제 풀어낼 네. 얘기인데 결국에는 이제 그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으면서 동시에 자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직은 크죠. 네, 청년 세대들이 본인들만의 담론을 형성을 하거나 조직을 해서 청년 세대의 의제를 이제 사회에 제출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힘을 가지죠. 맞습니다. 저도 똑같이 자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요즘 청년들은 특히 이제 취업생 청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50만 명 정도 되죠. 이제 이 상태로는 청년 정치 또는 청년층 자체가 성공하기 좀 어렵고 종속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꿈을 가지고 프론티어 정신 가지고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키워드가 프론티어. 네, 맞습니다. 네, 그건 것 같네. 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질문 여러분도 같이 좀 풀어봐 주세요. 현 양당 체제가 젊은 정치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고 본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저는 둘 다 네. O였어요. 왜? 이거 되게 재밌는 먼저, 질문인 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거대 양당 구조가 더 나은 대한민국의 사회를 만드는데 이로운가라는 질문을 주셨으면은 X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정치가를 꿈꾸는 지금 현재 1020, 30 세대에게 거대 양당 구조가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가라고 이제 물어보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O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규모의 경제 개념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많이들 말씀하시는 되게 이상적인 뭐 다당제 구조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다당제 구조는 이제 대중정당, 정책정당, 이념정당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연립을 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의제에 대해서 아니면 시대 정신을 읽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당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효용을 이루어내는데 네. 현실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정당들 전부 다 대중정당을 표방을 하죠. 그렇죠, 수권을 그렇죠, 바라는 그렇죠. 대중정당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라는 거대한 양당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청년들 발굴도 되고 아니면 청년 조직에 대한 지원도 되고 그리고 또 뭐 어느 정도 그 정치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봐요. 현상적으로. 저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얻었다고 보고 있고. 어떤 기회를 얻으셨어요? 저 이제 공천이라는 중요한 기회를 그렇지, 얻었고. 그렇지. 그리고 사실 만약에 10개 정도의 대중정당이 이제 난립하는 대한민국을 상상을 해봤을 때 제가 과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왜 못 얻어요? 10개 정도의 대중정당이 만약에 뭐 한 20%씩 아니면 10%씩 이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높은 확률로 기존에 이제 그 경험치가 많은 분들 아니면 이뤄낸 것들이 많은 분들이 다 당대표를 다 맡고 계시고 원내대표를 맡고 계시고 쭈루루루 그러면 상대적으로 청년의 포지션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거대하니까 네. 청년에게 포션도 준다. 네, 맞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좀 6070을 잡고 있고 민주당은 4050을 잡고 있는데 2030이 스윙보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양정당에서 청년 이 스윙보트층을 잡기 위해서 각자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이 담론과 결과가 뭐냐면은 이제 청년층이 선거에 출마할 때 기탁금을 뭐 50% 할인을 해준다거나 예를 들어 저도 총선에 예비 후보 등록해서 국민의힘 활동했는데 그때 우리 당이 그 등록비를 면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직책당비 큰 당이니까. 네. 그런데 작은 당 같으면은 그 면접비가 그때 당시 200만 원이었는데 면접비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왜냐하면은 그런 게 정당의 수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금액적인 면에서도 청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것도 맞고 청년에게 좀 유리한 정책들을 조금 서로 합의해 좀 해주는 경향도 있고 그 다음에 기회도 뭐 당장 내가 선출이 안 된다 일 뿐이지 절대 국회의원 자리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거는 그리고 시구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는 절대 양보하지 않지만 그 외의 거라면은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자체는 되게 많이 주어지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거대 양당이 정치를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정치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한 것보다 정말 청년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대변하는 건 나이와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저도 대변하니까. 네,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네. 사람으로서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말하다 보면 청년인 줄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충분히 그렇게 보여요. 네. 실물을 보지 말아야 돼. 네. 뽀샤시 처리된 얼굴을 계속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튼 진짜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작은 정당들도 어떤 기회에 뭐 뭔가를 주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큰 정당에 그렇죠. 이런 혜택이 네. 확실히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질문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치할 때 정당의 방침보다 세대의 목소리를 더 우선한다. 하나, 둘, 셋. 저는 X. X. 네. 왜? 저는 O입니다. 예. 이건 제가 먼저 예, 먼저 하시죠. 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힘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너무 6070만 대변하려고 하고 좀 영남 지역 여론을 좀 크게 더 대변을 하려는 경향성이 확실히 좀 있어요. 네, 그런데 심하지. 이제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따르면 좀 쉽고 편하게 정치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만 해도 장동혁 대표님이 당선됐는데 김건희 어게인 하신 장동혁 대표님이 당선이 됐는데 만약에 정말 제가 처음부터 좀 굽히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부분을 비판하지 않았다라면은 편하게 길을 갈 수 있었을 것이고 이번에 아마 당직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 있어서 그 일반 우리 청년 세대들이 보는 관점을 절 대변하지 않으면은 제가 나중에 갔을 때 너 과거의 기록 이런 말 했잖아 하면은 그게 오히려 정치 생명이 끝나는 길이고 특히 우리 국민의힘이 해야 될 게 2030 세대들이 좀 인바이브 될 수 있고 정당 일체감을 국민의힘을 위해서 올려야 그래야지 민주당과 경쟁이 되는 상황인데 그냥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포기해 버린다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통일교도 11만 명의 얘기 듣고 놀랐는데 우리 2030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종교를 안 믿어요. 무종교가 되게 많아요. 게다가 이제 사이비 종교 관련된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되게 극혐해요.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그런데 11만 명 나왔으면 당연히 이거 비판 들어가야 되거든요. 빨리 조치를 해라고. 근데 만약에 당의 입장을 따른다면은 조금 옹호를 해야 되잖아요. 도저히 이제 우리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세준 최고위원이 하면 되잖아요. 우세준 최고위원도 각자의 정치가 있겠죠. 이게 우세준 최고위원의 선택이겠죠. 근데 뭐 저는 이제 우리 2030 세대가 더 국민의힘을 지지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고 그게 다 우리 당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보수를 위한 발언을 길이고. 하는데 잘 안 들리는 거죠. 듣질 않는 거죠. 네, 좀 듣지 않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실력으로 도전해서 이제 해내야죠. 다들 건강하신 분들인 것 같다. 그게 바로 프론티어 정신이에요.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네. 왜 X? 저는 이제 되게 원론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정치할 때 정당의 방침이 보통 당론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제 청년 정치인들이 제일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각자가 소속한 세대를 대표해서 당사자성을 가지고 우리 청년 세대가 가진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건 당연히 해야겠지만은 그쵸.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기회를 주신 유권자가 한 세대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정당 정치가 왜 기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청년 정치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 시민분들께서 바라는 것은 사실 청년만을 대변하는 청년 정치인을 원하신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 젊음과 미완성이라는 것을 무기로 가지고 조금 더 훌륭한 정치인, 육각형 정치인으로 나아가길 바라시는 분들. 제가 뭐라 그러셨어요 방금? 훌륭한 종합 정치인, 육각형 정치인. 그렇죠. 네. 예. 육각형을 사투리로 육각형 하셔가지고 요즘에 나 이렇게 사투리 배우고 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육각형 정치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시민분들을 맞아요, 많이 배웠어요. 맞아요. 실제로 네.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제 세대를 갈라서 누구처럼 세대를 갈라서 청년들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물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수권을 노리는 대중정당의 맞아요. 정치인이 맞아요. 그런 행태를 가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원론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까 최우성 대표님 말씀하신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또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되게 그 정책적으로 갈등하거나 아니면 토론하거나 끊임없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치. 그 부분이 이제 사실 지금 거대 양당 구조에 잘 안 되는 게 조금 많이 아쉬워요. 이 두 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부분이. 협치라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그 대화, 소통. 네, 말씀하십시오. 구 의원님이 되게 부러운 게 아니 저도 그렇게 레거시를 재생산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할 텐데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레거시를 재생산하는 거에서 그친다면은 아마도 소멸당하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위기감이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되게 힘들죠 냉정하게. 소멸돼요? 다음 이대로 이 상황 그대로 다음 총선 가면은 진짜로 백석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백석도 위험한데 뭐 물론 국민의 마음은 언제든지 바뀌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당 활동을 해서 다음에는 국민의힘이 150석을 넘기는 청년들이 살리는 거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비판해야 돼요. 저는 최우성 대표님 같은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렇죠. 그냥 사실은 국민의힘에 소속된 분들이랑 어쨌든 의회 안에서나 아니면 대구 지역 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많은데 우린 잘못 없어. 그냥 이런 분들이 사실은 더 좋거든요. 맞아, 싸우기 좋죠. 싸우기도 좋고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참 저 당이 안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최우성 대표님처럼 이렇게 이제 자성의 목소리를 내시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맞아.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수영님이 은하수호당 얘기했는데 은하수호당으로 어떻게? 은하 뭐요? 은하수호당. 은하수호당. 네, 아유 뭐 그런. 이 시간에도 방송을 하시네요, 김습작 스토리님. 예, 오늘 저 혼자 라이브 하던 거 어려운 두 분이 금요일 저녁만 되셔가지고. 제가 이 두 분이 기득권이야 사실은 기득권에 맞춰서 오늘 라이브 합니다. 그래서 엄청 길게 해가지고 벌써 근데 30분이 지났네요. 그렇네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젊은 정치인에게 청년 할당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하나, 둘, 셋. O와 저는 X. O. 예. 먼저 말씀해 보시죠. 왜? 아까 이제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유권자가 한 세대에 국한돼 있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당 정치를 왜 해야 되고 왜 이제 정당 정치의 기능을 국민들이 용인을 해주시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두 번째를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정당 정치를 우리가 왜 하는가? 그럼 정당 개인이 이제 질 수 없는 책임을 정당이 져야 되기 때문에 정당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한 개인의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내리고 정책 사업을 수행을 하는데 뭔가 항상 결과가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만 사퇴하면 끝이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영속적으로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 역할을 정당이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이번 질문에 이제 청년 할당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주셨을 때 이것 역시 정당과 결부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1번 질문 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할당의 기회를 누가 주는가? 이제 지자체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는 항상 이제 청년 지원 정책들을 하지만은 이 질문에서 말하는 청년 할당은 청년에게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할당해서 쿼터로 주는가? 저는 질문을 이렇게 이해해서 O를 드렸거든요. 이게 청년들이 이제 굉장히 정치에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레토릭처럼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실제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세대 자체가 약자 집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청년들이 조금 더 많이 정치에 참여를 하고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참여를 해야지 그 다음에 대한민국 세대, 그 다음에 대한민국 세대 훨씬 경쟁력 있는 정치인들이 많아지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훌륭한 청년 정치인들도 많지만 그 밖에 할당을 통해서 또 들어오게 만드는 청년 정치인들도 많아져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근데 한 가지 덧붙여야 할 점은 할당을 통해서 기회를 받은 청년 정치인들이 그에 대해서 정확한 자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본인의 능력이나 경험으로 인해서 된 게 아니고 내가 청년이기 때문에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아까 말씀드린 육각형을 향해 가야 된다. 네. 아까 왜 X를 하셨습니까? 사실 말을 들으면서 민주당에서 우리 오영준 의원님을 키우면 진짜 크게 되실 거라는 크게 되실 생각을 거예요. 하면서 잘 보여야 돼.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얘기를 들으면서 딱 듣는데 되게 청년 정치인으로서 해야 돼. 그리고 민주당의 방안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돼. 그리고 또 수권 정당이 민주당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프레임을 바꾸고 싶습니다. 할당을 해서 그렇게 들어오겠다는 얘기는 어떤 결과에 대한 평등을 추구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사실 선출이 됐다는 것은
당연히 혜택도 받고 권력도 받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청년들에게 할당을 해줘버리면은 아까 오영준 의원님도 살짝 말했지만은 해주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청년들이 그냥 할당을 통해서 해줌을 받으면은 이때 청년만의 목소리라든가 우리 세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목소리,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해서 더 이제 우리 2030 세대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은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40, 50, 60, 70과는 또 다른 대한민국인데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할당이 아니라 기회에 대해서는 좀 열려주고 좀 더 쉽게 어프로치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는 좀 더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도 평등하게 말해줘 버리면은 오히려 청년이 청년다움을 또 잃어가고 2030 세대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이 뭐냐? 프론티어 정신, 개척 정신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 때 더 발전할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 여러 가지 위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서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영진 의원님처럼 생각한다면은 그 당은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에는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까지 갑니까? 그러면 그 이준석 당시 비대위원인가? 네. 박근혜 키즈 그렇죠. 비대위원회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뭐예요? 할당이죠. 할당이죠. 네, 할당이죠. 그래서 지금 네. 자멸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말하면 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네. 네. 그렇게 말하면 빨리 반론하세요. 저는 이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제도 혹은 뭐 장치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오히려 과정의 평등을 추구하는 과정인 거죠. 청년 할당을 왜 줘야 되냐? 실제로 지금 이제 우리가 공직선거를 앞두고 이제 그 공천 신청을 할 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선거 기준으로 각 이제 지역구별로 청년 여성이 꼭 들어가줘야 돼요. 그럼 이제 없는 컷 파일을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주자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거랑 약간 비슷한 당원 당규 다 있어요. 네. 원래 양당에 아마 국민의힘 정강 정책에도 있을 양당에 거예요. 다 있어. 네. 그 이제 그 기존의 그 대결 구도대로 가면은 기회를 얻기 힘들지만 이제 그만큼의 베네핏을 주는 과정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또 봐야 되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정치인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많아져야 그 세대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수가 많아야 총 요소 생산성이 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혁적인 요소, 개혁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지금 이제 청년 할당을 통해서 그 모수를 늘리자라는 저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아까 그 쉬었음 청년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지금 저출산의 문제가 되게 대단히 심각한데 이것도 결국에는 나중에 노동 가능 인구가 줄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 쉬었음 청년이 당장 이제 사회 복귀를 하면은 그 5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노동 가능 인구가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저출산 대책도 세워야 되지만은 지금 당장 이제 노동 가능한 인구가 없으니까 이 고립 은둔 청년 혹은 쉬었음 청년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는 것처럼 실용적으로 청년 할당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진짜 설득돼? 네. 아니 설득은 안 돼요. 물론 반박의 물수는 있지만 정말 이제 칭찬드리고 싶은 점이 잠깐 해설을 하자면은 저는 결과의 평등이 지방선거 공천이나 공천 때 그 순간을 결과의 평등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우리 오영준 의원님은 그 순간이 아니라 좀 더 긴 관점에서 보고 기회와 과정의 평등이라는 반박을 하시는 걸 보고 와 진짜 크게 될 생각이긴 하다.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프레임을 자유자재로 바꿔가면서 반박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이제 육각형 정치인 프레임을 바꾼 게 아니라 원래 생각일 텐데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통합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이 대화의 장에 나와서 같이 대화를 해보면은 같은 생각이에요. 둘이 지금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좀 다르게 큰 틀에서는 같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리고 살짝 정말 재밌다. 반박을 하자면은 저는 좀 더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집중하고 싶어요. 결국 인생은 자기가 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뭐 어떤 복지 제도를 하든 뭘 하든 그냥 준다고 하면은 그냥 주니까 고마워 이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잠깐 노가드 현장을 얘기를 하면은 공용으로 쓰는 물건 어지럽게 놔요. 근데 자기 물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깨끗하게 챙겨놔요. 이거는 모든 사회에 다 공통된 요소입니다. 심리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할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도 저 할당이 아니라 좀
기회의 장을 좀 크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청년 정치인에게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뭔가 노력을 하고 기타금이라도 100만 원 내보고 자기가 선출이 되고 해야지 그치. 이제 자기가 이제 당선된 과정 낙선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성취가 있고 배움이 있어서 이제 더 높은 방향으로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해 나갈 수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라는 게 제가 본질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고 딱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면은 저는 제 인생부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최고위원을 나갔던 분이라가지고 말씀을 잘한 김재원 최고가 떠오르네. 닮았어. 예. 말하는 그리고 거랑. 실제로 김재고 최고위원님도 그 김어준 뉴스공장 많이 나가시고 김재원 네. 최고가. 네. 오, 그러셨구나. 나오겠네요. 뭐 방향성 지금, 네. 김숙잡 스토리님이 고인물은 썩어요라고 했고요. 노아 DK님이 남자 두 분 사이에 계시니까 꽉 끼어 보인다고 내가. 제가 전당대회 때 살을 엄청 빼고 나갔는데 다시 아니야, 난 좋아. 네. 다시 빼야 돼. 어떻게 살 것인가님께서 은하 누나 이 채널에 있는 영상으로 쇼츠 만들어도 괜찮나요? 환영입니다. 환영입니다. 대환영. 만드십시오. 민주당적인 매불쇼 침묵실 안 하고 있음. 어느덧 조선일보가 하는 짓을 진보 쪽에서 하고 있다. 이건 뭔 말인가? 김호준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네요. 예, 댓글 여기는 그러니까 프론티어, 여기는 육각형. 네. 프론티어 정치인, 육각형 정치인. 네. 육각형 정치인이 뭡니까? 이제 그 정치를 흔히 종합 예술이라고 선배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실 정치를 하기 전까지는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사실 제 당력이랑 경력이 짧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주민분들을 만나고 시민분들을 만나고 아니면 입법 활동을 하고 민원을 받는 그런 현장에서 되게 순간순간 다양한 롤을 이제 플레이해야 돼요. 물론 이제 허나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은 허나 의원님은 이제 전국을 지역구로 두신 이제 그 경험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때때로 아니면 시대 정신을 어떻게 이제 그 읽어내는가 그리고 민의를 어떻게 수렴하는가는 하나의 영역에서 가진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육각형이라고 했지만 굉장히 그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서 이제 계신 분들을 이해하고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항상 이제 그 여론을 수렴할 때 표본 가정을 잘 해서 어떤 표본들에서 이제 추출해내는 그런 이제 내가 생각하는 여론의 샘플이 이렇게 종합이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게 정치인의 기본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과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함께 이 라이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여튼 평상시 저녁에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질 않아서 놀라움이 있을 거고 또 두 분의 이 토론을 보면서 놀라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확실히 구의원은 다르다. 그죠? 구의원은 다르다. 그리고 기초의원을 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 오 의원님의 말씀을 오늘 하신 말씀을 잘 이렇게 따가지고 공부해야 될 것 같다. 요 정도 수준이 돼야 구의원 한다.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열심히 생각이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은 대구 북구에서 지금 구의원을 하시면 대충 이제 야당 느낌이잖아요. 엄청 야당이죠. 정당은 원래 여당인데 거기선 야당이시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쌈질만 합니다. 네. 죄송해요. 죄송한데 대부분 이제 국회의원들 그러잖아요. 야당은 쌈질만 하고 발목 잡기만 하고 올바른 소리 못 하고 막 그런 게 많아. 그래서 오늘 난 둘이 나와가지고 막 싸우면은 어떻게 할까 계속 이렇게 쌈질이 있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고퀄. 너무 놀랍다. 역시 육각형, 역시 프론티어.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 가운데서 너무 재밌어요. 역지사진님 대구에서 민주당 의원 하는 거 진짜 힘들죠? 근데 이제 뭐 외부에서 보시는 것보다 전략 지역.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시민분들이 이제 큰 기대가 지금까지 많이 없으셨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효용을 또 보여드려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대구가 진짜 진심으로 대구가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지. 하고 그게 중요하죠. 있는 거예요. 구의원님. 예.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대구 분들이. 감사합니다. 우리 푸니님 허은아 좋아서 가입했대요. 오늘 처음 오셨대요. 반갑습니다, 푸니님. 60대이시래요. 민주당을 좋아하지는 않으시는데 국짐당은 더욱 싫대. 그래요? 허은아님 당신의 작은 도전에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푸니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니야, 김태현 선생님.
김태현 네. 의원님? 아니, 네, 그, 위원님? 아마 당원, 네, 당원님. 네. 미안해하지 마세요. 너무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댓글을 계속 끝까지 남겨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김태현 화이팅! 화이팅! 네. 네. 국민들이 원하시면 가능하다는 의견 아니에요. 국민들이 원하셔도 그렇게는 안 하실 겁니다. 안 하실 겁니다. 저가 요렇게 저렇게 다 알아봤을 때 절대로 그런 빈틈을 안 줄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만약에 국힘에서 그런 식으로 공격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벌써 50분? 와, 와.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요. 둘이 너무 재밌게 감사합니다. 공부되게 말씀해 네. 주셔서 그런데 네. 그래도 나 이런 얘기는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이거 못한 건 너무 아쉬워.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우리 대표님 청소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도 좋고. 저 진짜 되게 멋있게 봤어요. 일단은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위기인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제도적 문제도 되게 많고 그에 따른 갈등도 되게 많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청년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을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타개를 해나가고 싶고 그게 이제 오히려 더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방향이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그 가치라는 무엇이냐? 개척주의, 본인 인생 자기가 개척해서 살아내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고 저는 더 많은 청년들이, 더 많은 2030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이야, 와, 정치인이 많네. 정치인이 맞습니다. 근데 진짜 김재원 최고가 떠올라 자꾸. 그 정도 큰 이제 인물이 되실 거라고 저도 보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자, 의원님도 뭐 또 하실 말씀 있을까요? 저- 마무리 멘트는 네, 아니지만 네.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지. 뭐 마무리 멘트는 또 따로 있나요? 내가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좀 근데 생겼거든요. 약간 최우정 대표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포부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셔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이제 대한민국 되게 위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항상 레토릭처럼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강원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타운홀 미팅을 가셨을 때 한 분이 되게 재미난 말씀을 하셨어요. 엄청난 떨림이 온다는 거는 나에게 기회가 왔다는 증거이다.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예.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그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교수님이세요? 와. 산업이 대전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리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이재명 정부가 대단히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대구에서도 이제 대구가 지금 30년째 GRDP 꼴등인 도시입니다. 그런 대구가 이제 많은 대구 시민들이 대기업이 들어와야 된다 아니면은 공항을 이전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대구 지역의 공약인 AIAX 혁신 거점을 이제 만들겠다는 공약을 이행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대구가 산업이 없잖아. 그거 해야 해요. 대구와 대한민국의 대전환의 시기에 저도 이제 역할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리고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기자님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당원분들, 시민분들한테 이런 부분 대구의 현황을 알리는 동시에 대구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대구가 바뀌면 대한민국도 훨씬 이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몸 바쳐서 열심히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높은 확률로 허나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많으실 그렇죠. 거고 네. 그리고 또 뭐 국민의힘 지지자 다른 야당 지지자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은 그런 말씀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대구는 버리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럼요. 대구는 전략 지역으로 꼭 가져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고 그 지역에서도 굉장히 강성으로 열심히 이제 밭을 메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점 항상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야. 제가 그 앞 위에 그 경일대학교에서 부교수를 1년 정도 했었고 예전에 이제 보수 정당에 있었을 때도 대구는 보수의 어떤 뭐 전략 지역이라고 보수 얘기하잖아요. 보수의 성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면서 제가 늘 아쉬웠던 것은 보수의 산업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예전에는 그 염색과 여러 가지 밀라노 프로젝트. 그래서 제가 밀라노 프로젝트를 다시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가졌었는데 근데 그것도 또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AIAX라는 새로운 산업이 대구에서 성공하게 된다면 진짜로 청년들이 다시 몰려오지 않을까. 실제로 그래야 한다. 벌써 지금 임기가 시작한 지 이제 100일이 지났는데
대구의 이제 제1 공약인 AIAX 혁신 거점 사업에 5,500억 원의 그러니까, 예타가 예. 면제가 되고 그만한 이제 대구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살려야 돼. 이재명 대구를 정부에서는 살려야 돼. 보이고 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 사실은 대구에 이제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고 그리고 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전부 다 국민의힘이시면은 좀 이제 이런 부분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항상 키워요, 해요. 같이. 네. 같이 키워요. 아니, 그러니까 보수가 모여있는 보수 정당만 있는 영남은 왜 이렇게 발전이 안 될까? 또 호남도 또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역색을 버리고 진짜로 이번에 균등하게 지역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5국 삼특을 5국 했잖아요.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느꼈던 점, 정말로 대통령은 전국이 모두 다 균형되게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뭘 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구가 우선 좀 빠르게 좀 성장해가지고 우리 의원님이 구의원 재선 좀 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네요. 시의원 나가시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이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영준 의원님 칭찬이 참 많고요. 최우성 님이 국짐에 있는 게 좀 아깝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예, 참 우리 당이 세상에. 저를 소중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게 소중한 줄 알아야 되는데, 있을 때 소중한 줄 알아야 되는데. 네. 그리고 대구 좀 바뀌어라 제발, 이런 거. 그리고 음악사랑님이 오영준 의원님 올해도 꼴찌면 33년째입니다. 뭐가 꼴찌인 거예요? GRDP. 아, GRDP. 예, 지역 내 어떡해. 총생산. 인당 총생산. 예.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위기감을 좀 잘 못 느끼고 계신 것 3년째 같아요. 꼴등. 예. 꼴등에서 한 5위 정도 올라가면 좋을 텐데, 그죠? 일단 소비 도시이기 때문에 기득권, 우리 첫 번째 이제 말씀하셨던 기득권을 쥐고 있으신 분들이 이제 큰 뭐 의지가 없으면 바뀌기 힘들겠죠. 광주 살아서 그런가 대구는 실망이 너무 커서 그런 부분도 대구에도 이해가 사람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 살아요. 민주당은 대구와 함께합니다. 개잘추네 이러면 저도 가족이 대구 거주하면서 민주진보 활동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사실은 그 유세 현장에서 너무나 이렇게 막 그 목소리랑 지금 너무 다른 모습을 지금 봐가지고 우리 오영준 구의원님에게 놀라고 있어요. 역시 아유. 육각형 정치인답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협치 좀 잘하면서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프론티어 정신 꼭 많이 프론티어 배워가겠습니다. 정신 예. 그리고 육각형 정치인의 모습을 보셨고, 마지막으로 저는 국힘에 있는 정치인으로서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에 대해서 칭찬 하나를 좀 해주시고, 네. 보완할 점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네, 네. 칭찬 하나 해주시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한번 칭찬 하나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는 오영준 의원님이 육각형 정치인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맞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걸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에 옮기는 모습이 참 눈에 보입니다. 잠깐 대화를 했지만. 그런데 그런 거 한편으로는 프론티어 정신을 직접 구현해내신 분이에요. 특히 이제 시청자분들이 또 아셔야 될 점이 2022년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이 대승한 지방선거잖아요. 게다가 대구예요. 국민의힘이 대승한 지방선거에 이렇게 당당하게 구의원으로 당선됐다. 맞아.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특히 비례대표 아니시죠? 예. 네. 비례대표. 와. 특히 국민의힘 지역구가 어떠냐면은 솔직히 뭐 가나 둘 다 당선이 될 수도 있는 충분히 그런 지역구인데 국민의힘이 대구에서, 그런데 당당하게 이렇게 당선된 거는 정말 본인이 실력으로 당선된 거고 각고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프론티어 정신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영준 의원님 지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름답다. 네. 한마디 이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사실 최우성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때 워낙 이제 뉴스에 많이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챙겨볼 수밖에 없었어요. 되게 과감한 주장들을 하시고, 그리고 이게 그 청년으로서 또 쉽게 말씀하신 그런 당내 기득권에 저렇게 어떻게 전당대회 때 모든 당원들이 다 듣고 있는데 저런 말씀을 뭔 말했어요? 뭔 말? 김건희 여긴 하지 말라고. 예. 대단한 용기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해주에 국군을 주둔시키겠다. 그거는, 네. 예, 그런 발언도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근데 저는 50년 뒤라는 말을 꼭 50년 뒤에 공격을 많이 받고 예. 있는 50년 뒤입니다. 이 두 가지의 용기만으로도 저는 저보다 훨씬 대단한 정당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전당대회 때 제가 마이크를 잡고 그런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 솔직하네, 솔직해. 그런 경험이 이제 쌓이셨다는 거는 최우성 대표님에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것이고, 제가 방송 내내 강조를 했던 것처럼 저희는 물론 계속 수권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굉장히 그 삶의 모토이자 주장을 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은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 되어야 한다. 제가 이제 사실 대학생 때부터 하고 다니던 소리였거든요. 네, 그렇게 다들 답변해 주셨어요. 네. 중도 보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역량, 그리고 능력, 영향력,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시민분들이, 유권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공당으로 서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을 하는데 최우성 대표님이 앞으로 되게 큰 기둥의 역할을 해주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라이브는 사실은 잘 만들면 진짜 매뉴얼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만난 정치인들이 서로 이렇게 토론하면서 서로를 또 칭찬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진짜 정치가 아닐까. 그죠? 싸워야 될 땐 싸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서로 칭찬해 줄 땐 칭찬해 주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대구가 서울이 뭐 더 잘 되려면 호남도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서로 이렇게 방법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진짜 우리가 바라는 모두의 대한민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분들의 10년 뒤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지금부터 키워나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허은아 나 혼자 라이브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유튜브요. 이거 왔어요. 이거 왔는데 이거 오픈하는 거는 제가 시간을 제 혼자 하는 라이브 때 한번 이거 뭐 뜯는 거 뭐라고 하죠? 언박싱. 언박싱. 네,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